자, 지난 주말에 제가 목이 거의 갔기 때문에 삼국지를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일부러 안 읽었는데 이제 목이 대충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오랜만에 긴 열전입니다. 자, 장고제갈보전입니다. 장고제갈보전, 삼국지 오지 장고제갈보전입니다. 장소, 고옹, 제갈근, 보즐입니다. 아마 승상들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아니라도 아무튼 요 사람들은 오나라에서 이제 고관을 지낸 사람들이죠, 그죠? 장고, 제갈보전, 장소, 고옹, 제갈근, 보즐. 제갈근은 특히 이제 제갈량의 형이죠. 자, 장소입니다. 장소는 자가 자포이고 팽성 사람이다. 팽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합의가 여기고요. 여기가 팽성이네. 팽성. 소패가 여기입니다. 소패 합의 사이네요. 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예서에 뛰어났다. 예서라는 거는 그 글자체 하나예요. 뭐 행서, 예서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백초서 이런 거. 백후자안에게 좌씨 춘추를 배우고, 백후자는 사람 이름인가 보네. 네, 많은 종류의 책을 두루 보았기 때문에 낭야의 조욱, 동해의 왕랑과 함께 명성을 떨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백후자안이라 그러면은 백후자안이라는 의미인가? 일단 번역 자체는 이제 붙여져 놨는데 아마도 백후인 자안에게라는 의미 같은데. 자, 아무튼 약관의 나이로 효렴 자격을 받았지만 취임하지는 않았다. 낭야의 조욱하고 동해의 왕랑이라 하면 동해는 낭야가 여기고요. 동해도 여기네요. 요 주변에 이제 그 수재들끼리 이제 친목지를 따는 겁니다. 네, 학벌사회. 자, 약관의 나이로 효렴 자격을 받았지만은 취임하지는 않았다. 왕랑과 함께 옛 군주가 휘를 피하던 일을 노리는데, 요거는 피휘라는 건데요. 피휘라는 거는 왕의 이름을 피해서 뭔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당나라 그 고종인가요? 태종인가? 아, 고조구나. 고조의 이름이 이연이잖아요. 연이라 가지고 이연이라 가지고 이제 연개소문을 천개소문으로 이제 표기한, 중국 놈들의 쓰레기짓이 바로 이 피위라는 건데, 사실 근데 이 피위라는 게 뭐 그렇긴 한데, 뭐 일단 그렇긴 한데, 근데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학술적으로는 되게 이제 편리한 게, 이 책이 쓰여진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도덕경에는 그 도가도 비상도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어떤 도덕경에는 도가도 비항도라고 적혀 있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상자하고 항자는 의미가 같아요. 전부 다 이제 항상 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언제나 always, see and forever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왜 그러면 항자하고 상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다르게 썼냐면은, 한나라 초기에 그 한나라 문제의 이름이 이제 항입니다. 항. 유항할 때 항이에요. 항. 유항. 그래서 그 문제의 휘를 피해서, 이름인 휘를 피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휘거든요. 네, 휘인 이제 항을 피해서 항자를 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도가도 비상도라고 적어놓은 책들은, 도덕경 책들은 전부 다 적어도 이제 한나라 문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피휘라고 합니다. 피휘.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게 책이 위작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도덕경이라 그래놓고 이거는 이제 왕필의 사춘기를 담아낸 책이거나, 뭐 도덕경이 아니고 사실은 뭐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피위를 가지고 연대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책 가지고는 우리가 뭐 탄소 연대 그런 거 추정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자, 왕랑과 함께 모두 논의했는데 주안의 제사, 진림 등은 모두 그를 칭찬했다. 자사 도겸이 그를 무죄로 천거했지만 흥하지 않았다. 도겸은 장소가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여 그를 붙잡아 가두었다. 조옥이 힘을 다해 구출해 비로소 풀려났다. 한나라 말기는 매우 혼란해서 서주방면의 사인과 백성이 대부분 양주 땅으로 혼란을 피해갔으며, 서주 대학살 얘기는 없고 잠깐만요. 서주 대학살 얘기는 없고, 그
그냥 혼란해서 양주로 피해갔다는데, 양주라는 게 여기 회남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을 이제 우리가 양주라고 얘기하죠. 장소 일족도 남쪽으로 장강을 건넜다. 손책이 공업을 세우자 장소를 장사 및 묵은 중랑장으로 삼고 장소의 집으로 가서 그 어머니에게 인사했는데 마치 동년배의 옛 친구 같았으며 문무의 일을 모두 장소에게 맡겼다. 장소가 북방 사대부의 편지나 상소를 받으니 전적으로 장소에게 공로가 돌아가도록 써 있었다. 예, 도겸은 싫다더니 손책은 좋답니다. 장소의 취향을 이해할 수 없네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왜 이게 오프라인으로 뜨지? 오프라인이 아닌데? 응. 자, 아무튼 장소는 숨기며 드러내지 않자니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고 의심받을까 두렵고 드러내자니 적당하지 않음을 걱정하며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해 불안했다. 요거는 아마 강북에서 장강 이북에서 이제 장소를 뭐 칭찬하는 그런 편지가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장소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했다, 뭐 그런 얘기 같네. 손책은 이 말을 듣고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옛날에 관중이 제나라 지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첫째도 중부가 관중입니다. 둘째도 중부라고 했지만 제나라 황궁은 천하를 제패한 사람으로 존경되었습니다. 이제 자포가 현명해 내가 능히 그를 증용하였으니 그 공명은 오직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니가 시발 제나라 황궁 좀 되냐? 제나라 양궁보다도 못하는 새끼가 자기를 어디 황궁에 빗대고 있어. 손책은 임종할 무렵, 그러니까 요 위에 일하는 그 장소가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소가 걱정했다는 겁니다. 괜히 반역할까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자, 손책은 임종할 무렵 장소에게 동생 손권을 부탁했다. 장소는 관리들 인솔에 손권을 옹립하고 보좌했다. 표를 올려 한나라 조정에 알리고 수하의 각성에 전했으며 내외 부장과 그 부관들에게 각각 직무를 맡들도록 했다. 손권이 마음이 비통해 아직 정사를 살피지 못하고 있을 때 장소가 손권에게 말했다. 무릇 선인의 뒤를 잇는 사람은 전인이 개정한 규범을 이어받아 크게 발전시켜 위대한 공업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천하는 혼란에 도적이 산에 가득한데 당신은 어떻게 자리에 누워 슬퍼하며 필부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거 5주 전에도 나오죠. 5주 전에도 이제 손권이 계속 질질 짜고 있으니까 그 찍찍거리고 있으니까 장소가 그만 울라고 이제 그 뭐라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직접 손권을 부축해 말에 오르게 하고 열병하여 나아가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한 다음에야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갈 곳이 양파 왜 깽판쳐 임마.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장소는 또 손권의 장사가 되었으며 받은 임무는 전과 같았다. 나중 유비가 표를 올려 손권이 거기 장군을 겸하도록 했을 때 장소는 군사가 되었다. 손권은 늘 사냥하며 언제나 말을 타고 호랑이를 화살로 쏘았는데 어떤 때는 호랑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 말 한 장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장소는 얼굴빛이 바뀌어 앞으로 나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군주가 된 자는 영웅들을 부리고 현인들을 쓸 수 있는데 어찌 들판에 질주하며 쫓아 맹수와 용맹을 겨루십니까? 만에 하나 불행이 생기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데 어째서 그러하십니까? 손권은 장수에게 고마워하며 말했다. 나는 나이가 젊어 일을 생각하는 것이 깊이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만둘 수 없었으므로 호랑이 사냥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에는 네모난 구멍을 내고 수레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한 사람에게 몰게 하고 손권 자신은 그 중앙에서 호랑이를 쏘았다. 어떤 때는 무리에서 벗어난 짐승이 갑자기 수레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손권은 그 늘 손으로 쳐버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장소가 비록 간곡히 가난했지만 언제나 웃으면서 응답하지 않았다. 범했다고 하면 아마 그 크라우치 씨처럼 아마 크라우치인가? 그 있잖아, 도쿄 타워를 강간해요. 그 걔처럼 아마 동물들이 수레 주변에서 수레한테 그랬던 모양인데 아마 손권이 그걸 저지하는 걸 기쁨으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자, 황초 2년입니다. 221년이죠. 위나라는 사자 형정을 보내
갑자기 근데 시간이 확 뛰네. 갑자기 시간이 확 뛰네요. 그 적벽대전이나 이런 이 시기에 일은 아예 안 나오네. 자, 위나라는 사자 형정을 보내 손권에게 오왕의 자괴를 주었다. 형정이 궁궐문으로 들어가서도 술에서 내리지 않자 장소가 그에게 말했다. 무릇 싸가지란 공경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감히 스스로 존대하고 있으니 설마 강남이 작고 약하여 한치되는 칼날조차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뒤지고 싶냐는 말입니다. 형정은 곧바로 수레에서 내렸다. 손권은 장소를 수원 장군으로 삼고 6원 후로 봉했다. 손권이 모창에 있을 때 모창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죠, 그죠? 네, 모창이 여기입니다. 야, 맞지? 아, 여기네. 야, 맞아. 여 모창이잖아, 그래. 괜히 헷갈리네요. 모창역입니다. 강화 밑에. 자, 모창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 모창이 있을 때 조대에 나가 흠뻑 취할 만큼 술을 마셨다. 손권은 사람을 시켜 여러 신하에게 술을 붓도록 하고는 말했다. 오늘 술을 한껏 즐기며 마실 것입니다. 오직 취하여 조대에서 떨어져야만 그만 마실 것입니다. 장소는 낮빛을 바로하고 말없이 밖으로 나와 수레 안에 앉아 있었다. 손권은 사람을 보내 장소를 불러 돌아오도록 하고는 말했다. 함께 즐기라는 것뿐인데 어찌 그대는 노여운 기색을 하십니까? 장소가 말했다. 옛날 주왕은, 요건 은나라의 주왕을 얘기합니다. 주왕은 술 지게미로 언덕을 만들고 술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긴 밤 동안 마셨습니다. 그때도 즐기는 것이라고 여겼을 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찍찍이는 묵묵히 있다가 부끄러워하는 낯빛으로 곧 술자리를 끝냈다. 처음에 손권이 승상을 두기로 결정하자 사람들의 의견은 장소에게로 돌아갔다. 손권이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일이 많아 통치하는 자는 책임이 중대하니 그를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손수가 죽었을 때 모든 관료가 다시 장소를 천거하자 손권이 말했다. 내가 어찌 자포를 아끼겠습니까? 승상의 일은 번다한데 이 사람의 성정은 강직합니다. 그가 말한 바를 따르지 않으면 원망과 허물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그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장소를 승상으로 추천했는데 손권이 이제 장소가 자기한테 나쁜 말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 같네요. 그러고는 고흥을 임명했다. 손권이 제위에 오른 뒤 장소는 늙고 병들었다며 관이와 다스리던 병마를 반환했다. 손권은 장소를 다시 보호장군으로 임명하고 지위는 3사에 감가게 했으며 누후로 바꾸어 봉하고 시급 1만 호를 주었다. 그는 집안에서 일 없이 있으므로 춘추 좌씨 전 해와 노노주를 지었다. 해라는 거는요, 이거를 해설한다는 의미고요. 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춘추 좌씨전하고 그다음 노노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그 설명 해설서를 지었다는 건데 장소가 지은 요게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쓰레기 같은 왕필이란다. 그 여장 변태 그 하한이 쓴 노노주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춘기 청소년 왕필이 쓴 그 도덕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개 되게 싫어합니다. 자, 아무튼 그걸 보면은 위진 시대에 위나라의 귀족 자제들이 얼마나 허영심에 차 있었는지, 제갈탄 같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를 들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필주 도덕경. 보통 우리가 도덕경 그러면 왕필이 주를 단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아, 이게 무슨 개소리지 싶을 겁니다, 아마. 자, 아무튼 손권은 일찍이 위위 엄준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릴 때 외운 책을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엄준은 효경의 중리거를 외웠다. 이거는 편 이름이겠죠, 효경의. 자, 장소가 말했다. 엄준은 비루한 서생입니다. 비루한 서생입니다. 친히 폐하를 위해 외우기를 청합니다. 그러고는 곧 군자지사상을 외웠는데 군자의 사상, 군자의 사상,
외웠는데 사상이 그 사상이 아닌 것 같은데 군자의 군자지가 군자의고요. 사자가 일사자고 상자가 위상자네. 아무튼 군자지 사상을 외웠는데 모두 장소가 외우고 있는 부분을 이해한다고 여겼다. 장소는 언제나 조정에서 아련할 때마다 어조가 웅장하고 엄하며 표정은 강개하고 의기가 있었다. 일찍이 직언을 하여 손권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었는데 손권은 그에게 앞으로 나와 아련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뒤에 총나라 사자가 와서 총나라의 덕행이 고상함을 칭찬했지만 신하들 중에 감히 대항할 자가 없었다. 이거 등지 이야기인가? 손권은 탄식하며 말했다. 만일 장소가 잘해 있었다면 그자가 꺾이거나 패하여졌을 것인데 어찌 또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다음날 궁궐안에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고 이 기회에 장소를 초청해 만났다. 장소가 자리를 떠 손권에게 사죄하려 하자 손권은 무릎을 구부리고 말렸다. 장소는 자리를 잡고 앉아 고개를 들고 말했다. 옛날에 태후와 환왕은 이게 누구지? 태후와 환왕은 늙은 신을 폐하께 의탁시키지 않고 폐하를 노신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하는 절개를 장사환왕이겠다. 태후는 이제 그 오국태를 의미할 거고요. 환왕이라는 거는 손책이겠네. 손책. 장사환왕. 자, 노신을 폐하께 자기를 의미하겠죠. 폐하께 의탁시키지 않고 폐하를 노신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하는 절개를 다하여 두터운 은혜에 보답해 죽은 뒤에도 칭송할 만한 바가 있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식견과 생각이 짧고 얕아 폐하의 성스러운 뜻을 어기게 되었으며 영혼은 어둠 속에 잠기고 해골은 영원히 웅덩이 속에 빠져 다시 부름을 받아 폐하의 휘장 곁에서 모시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마음은 나라를 섬기고 뜻은 충성을 더하는 데 있으며 목숨을 다할 뿐입니다. 물 좀 마시고 합시다. 만일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눈앞의 영예를 구하고 폐하께 받아들여지기를 구한다면 이것은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권은 찍찍거리며 잘못을 말하고 사과했다. 자, 손권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만일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 눈앞의 영예를 구하고 폐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구한다면 이것은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권을 이거 했죠. 찍찍거렸다. 자, 손권은 공소년이 오나라의 번국이 되겠다고 하므로 장미와 허안을 요동까지 보내 공소년을 연왕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요 사건은 여러 번은 나왔죠, 그죠? 저는 여러 번 나왔죠. 공소년이 그 오나라하고 쿵짝쿵짝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리저리 이제 간을 본 것 같은데 그 오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이제 공소년한테 손권이 그걸 덥석 물었죠. 덥석 물어가지고 공소년한테 뭐 간도 주고 쓸개도 빼주고 그랬는데 공소년이 그걸 다 죽이고 위나라한테 또 그걸 사신 목을 보내고 뭐 아무튼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손권이 사기당한 거예요. 국제 사기. 예, 연왕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가난해 말했다. 자, 공소년은 위나라를 배반해 토벌당할까 두려워 멀리 와서 구원을 요청한 것일 뿐 본뜻이 아닙니다. 만일 공소년이 생각을 바꿔 위나라에 자기 마음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두 사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또 천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권이 장소와 논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장소의 생각은 더욱 간곡했다. 손권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노여워 개빡쳐서 칼을 만지며 말했다.
오나라 사인들은 궁궐로 들어오면 나를 배하라고 궁궐을 나가면 그대를 배하랍니다. 그대에 대한 나의 존경도 지극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였고 나는 늘 계책을 잘못 세워 그대를 죽이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장소는 손권을 오랫동안 바라보고는 말했다. 신은 비록 제 말이 쓰여지지 않을 줄 알면서도 언제나 어리석은 충성을 다한 것은 진실로 태호께서 붕화시리할 즈음에 노신을 침상 아래로 불러 유언으로 남긴 명이 귀에 쟁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쏟았다. 손권은 칼을 던지고 땅바닥으로 와서 장수와 마주보고 울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장미와 헌을 보내 진짜 시발 똥꼬집파 가도록 했다. 장수는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한탄스러워하며 질병을 핑계삼아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손권도 이를 한스러워하며 흙으로 그 문을 막았다. 문을 막았다고요? 장소도 안에서 흙으로 문을 봉했다. 공소녀는 정말 장미와 허안을 죽였다.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손권은 장수에게 여러 번 위로하고 사과했지만 장수는 완강히 일어나지 않았다. 이 새끼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그래서 손권은 궁궐을 나와 그 문을 지나며 장수를 불렀다. 장수는 질병이 심하다며 사양했다. 손권은 그의 집 문을 불태웠다. 장수는 다시 방문을 닫았다. 손권은 사람을 시켜 불을 끄고 문 밖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장수의 여러 아들이 그를 함께 부축해 일으켰다. 손권은 그를 술에 태우고 궁궐로 돌아왔으며 자신을 깊이 꾸짖었다. 장수는 이리로 어쩔 수 없이 조회에 참석했다.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이 참 여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일하죠. 장소는 용모가 당당하고 근엄하며 위엄있는 풍모를 지녔다. 총권은 말했다. 나는 장군과 말할 때는 감히 망언하지도 못합니다. 온 나라가 그를 꺼렸다. 온 나라가 그를 꺼렸다. 이건 뭐야? 자, 가화 5년입니다. 236년입니다. 81살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할 때 폭건과 기름칠을 하지 않은 소박한 관으로 하고, 폭건은 이제 비단으로 만든 두건인데 은둔한 사람들이 머리 쓰던 그런 거랍니다. 자, 관으로 하고 평상복으로 염하도록 유언했다. 손권은 소박한 옷을 입고 와서 조문했으며 시호를 문후라고 했다. 맏아들 장승은 이미 후루봉해졌으므로 작은아들 장휴가 그 뒤를 이었다. 자규를 이었다. 장수의 동생이 아들인가요? 장부는 20살 때 성을 공격하는 대공거를 만들어 보줄의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장수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너는 나이가 아직 어린데 어찌하여 자신을 군대에 맡기려 하느냐? 장군이 대답했다. 옛날에 어린아이 왕기는 공난으로 죽었고 자기는 동화를 다스렸습니다. 저는 확실히 재능은 없지만 나이로 말하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병사를 인솔하여 장군이 되었고 공을 세워 반주 도도까지 되었으며 낙향정후로 봉해졌다. 장승은 자가 중사이고 어려서부터 재능과 학식으로 이름이 알려졌으며 제갈근 보질 엄준과 서로 친밀한 우정을 맺었다. 손권이 표기장군이 되었을 때 장승은 서조연으로 초빙되었으며 지방으로 나가 장사 서부도의를 명되었다. 장사라는 게 여기입니다. 이게 장사죠. 그는 산월의 도적들을 토벌하고 평정에 정예병사 1만 5천 명을 얻었다. 뒤에 유수도독 및 분의장군으로 임명되었고 도양으로 봉해져 군사 5천 명을 통솔했다. 장승은 사람됨이 장중하고 강인해 충성스럽고 정직한 데다가 임무를 잘 식별했다. 그는 팽성의 채관과 남양의 사경을 지위가 낮고 어릴 때 발탁했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은 모두 나라를 위하는 선비가 되었으며 채관은 위위까지 오르고 사경은 예장 대수까지 올라갔다. 또 제갈각이 어릴 때 사람들은 그의 탁월한 재능을 높이 평가했지만 장승은 결국 제갈치를 멸망시키는 자는 원손이라고 했다. 원손이 제갈각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에 부지런하고 친구들에게 정성을 다했으므로 위대한 현인들 가운데 그 집을 방문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저고 7년입니다. 244년 67살로 죽었으며 시호를 정후라고 했다. 아들 장진이 대를 이었다. 처음에 장승이 상처하자 장조는 제갈근의 딸을 맞이하려고 했으나 장승은 제갈근과 서로 왕래하며
좋은 교본이 있었으므로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송권은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권했다. 그래서 제갈근의 사위가 되었다. 상처라는 게 처가 죽자 뭐 그런 얘기구나. 장승이 딸을 낳자 손권은 아들 손화를 위해 그녀를 맞이했다. 손권은 손화에게 장승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사위로서 예절을 지키도록 여러 차례 명했다. 제갈각이 살해되었을 때 장진도 죽었다. 장휴는 자가 숙사이다. 약건의 제갈각, 고담 등과 함께 태자 손등의 동료가 되었으며 손등에게 한서를 강의했다. 나중에 중서자를 거쳐 우필도위로 전임되었다. 손권은 늘 사냥을 나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는데 장휴는 상소를 올려 이것을 간언했다. 손권은 장휴의 상소문이 매우 뛰어나다고 여겨 장수에게 보여주었다. 손등이 죽은 뒤 시중 및 우림도독으로 임명되었고 삼전 군사를 다스렸으며 양부장군으로 승진했다. 나중에 노왕 손패무리에 의해 참언을 받았으니 그가 고담, 고승과 함께 작피 싸움에 작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작피일 거예요. 작피가 여기 낙양이고 여기가 작피입니다. 여기 작피에서 싸움이 여러 번 있었었는데 언젠지 모르겠다. 아무튼 작피 싸움의 농공행상 때 장유와 고승은 전군 진순과 마음을 합쳐 거짓으로 공적을 더하였다고 고발해 모두 교주로 이주되었다. 중서령 손홍은 간사하고 거짓되고 음험함으로 장유는 평소에도 그를 원망했다. 손홍이 이 때문에 장유를 참소해 당시 41살에 장유는 명을 받아 죽었다. 연희에는 장소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좀 격하게 얘기하자면은 적벽대전 당시에 이제 항복하자고 얘기했던 찌질이 정도로 나오는데 정사의 비중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연희를 믿지 마세요. 자, 고흥전입니다. 고흥. 결국 장수는 그래서 승상이 안 됐네. 자, 고흥은 자가 원탄이고 오군 오현 사람이다. 오군 오현이니까 골수 오나라 사람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채백계라는 거는 채백계. 이건 채홍입니다, 채홍. 채홍은 삭방군에서 일찍이 사람들의 원망을 피해 오현으로 왔는데 뭐라고? 고흥은 그에게 거문과 학문을 배웠다. 채홍이 오나라까지 왔었어? 삭방이 여기에요. 삭방이 여기입니다. 채홍이 왜 여기 있다가 왔는지 모르겠네.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후한서에 있겠죠. 자, 주하군에서 표를 올려 그를 추천해 약관의 나이에 합비현의 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뒤에 누현, 고가현, 상우현으로 전임되었는데 모든 곳에서 지적이 있었다. 손권은 회계태수를 겸할 때 군에는 오지 않고 고흥을 군의 승으로 삼아 태수의 일을 대행하게 했다. 그가 손권입니다. 그가 도적들을 토벌해 군의 경례를 안정시켰으므로 관리들과 백성들이 귀순했다. 몇 해가 지난 뒤에 손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좌사마가 되었다. 손권은 오왕이 되자 그를 거듭 승진시켜 대리 봉상으로 삼고 상서령을 겸하게 했으며 양수 향후로 봉했다. 후로 봉해지고 관부로 들어왔을 때 집안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듣고는 놀랐다. 자, 황무 4년입니다. 225년. 고흥은 오현으로부터 어머니를 맞이했다. 어머니가 오시자 손권이 와서 경하하고 직접 마당에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공경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뒤에 또 태자가 가서 축하했다. 고흥은 사람됨이 술을 마시지 않고 말수가 적으며 행동거지가 때에 맞았다. 술 마시지 않는 걸 보면은 우리의 표현들이 좋아할 거고 말수가 적은 걸 보면 싫어할 것이고 행동거지가 때에 맞았다는 걸 보면 또 류의 표현들이 싫어하겠네요. 자, 손권이 일찍이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흥입니다. 고흥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꼭 핵심이 있다. 연회석에서 술을 마시며 즐길 때에도 고흥의 주위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실수하면 고흥이 반드시 보게 될까 걱정하며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손권은 또 말했다. 고군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는다. 되게 정확한 평이구나. 자, 그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바가 이와 같았다. 강직하진 않았는데
강직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네. 자, 이에 태상으로 바뀌어 임명되었고 예릉후로 승진해 봉해졌으며 손수 대신 승상이 되어 상서일을 총괄했다. 자, 승상이 됐습니다. 자, 그가 무관과 문관을 뽑아 임명할 때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임무를 맡겼으며 자기 감정에 좌우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백성 사이로 들어가 의견을 구하고 정치적 일에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 있으면 비밀리에 보고했다. 만일 그 의견이 받아들여 쓰이면 공을 손권에게 돌리고 쓰이지 않으면 끝까지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손권은 이 때문에 그를 중시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의견을 말할 때에는 말투나 얼굴빛은 비록 공손할지라도 고집하는 주장은 곧았다. 손권이 일찍이 조정의 득실을 자문한 일이 있었다. 장수는 자신이 수집한 의견에 근거해 말하였는데 법령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었고 형벌이 조금 무거우므로 마땅히 삭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권은 묵묵히 있다가 고흥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고흥이 대답했다. 신이 들은 바도 장수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권은 재판 법령을 상의하고 형벌을 줄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여일과 진박을 중소로 삼아 여러 관청과 주의 군의 문서를 감독하게 했다. 여일 등은 이 때문에 점점 위세와 복을 누리게 되었고 마침내 술을 파는 이권과 세금 징수의 권한을 휘두르며 죄악을 적발하고 간사함을 규탄하였고 작은 잘못도 반드시 보고하였다. 요 이야기는 5주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자, 보고하였다. 중대한 사안도 추악하게 했으며 대신들을 비방하고 무관자들을 참아냈다. 고흥 등은 모두 그들에게 고발당해 견책당했다. 나중에 여일의 간악한 죄상이 드러나 정위에 구속되었다. 정위가 일종의 사법 검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흥이 가서 죄상을 심의했고 여일은 죄인 신분으로 고흥을 보았다. 고흥은 화산나 빛으로 그 사안을 묻고 옥을 나오면서 또 여일에게 말했다. 그대 마음속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여일은 멸의를 조아릴 뿐 말하지 않았다. 그 무렵에 상서령 회서가 여일에게 면전에서 요구를 했는데 고흥이 회서를 꾸짖어 말했다. 관부에는 정해진 법이 있는데 어찌에 이렇게 하십니까? 자, 저거 6년입니다. 243년입니다. 고흥은 승상이 된 지 19년 만에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 그의 질병이 가벼울 때 손권은 의원 조천에게 명해 진찰하게 했으며 그의 막내 아들 고재를 기도의로 삼았다. 고흥은 이 일을 듣고 슬프게 말했다. 조천은 생사를 식별하는 데 뛰어나다. 내가 틀림없이 일어나지 못할 터이므로 황상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재가 관직에 오르는 것을 보도록 한 것이다. 손권은 소복 차림으로 조문하러 왔으며 시호를 숙후라고 했다. 맏아들 고소는 요절했고 둘째 아들 고유는 질병이 심해 막내 아들 고재가 뒤를 이었다. 고재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므로 대가 끊겼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코가 너무 안 좋다 오늘. 오늘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유독 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네요. 자, 대학 끊겼다. 영한 원년입니다. 영한 258년. 조소가 있었다. 전승상 고흥은 덕망이 지극하고 충성스럽고 어질며 예법에 따라 나라를 보좌했는데 그 뒤를 이을 자가 끊겼기 때문에 짐은 이것을 매우 가련하게 여기고 있다.
고홍의 둘째 아들 고유에게 자결이 있도록 하여 예릉으로 삼고 고홍의 지난 공훈을 빛내도록 하라. 고소는 자가 효칙이고 경전을 폭넓게 읽었으며 인물 풍평을 좋아했다. 어렸을 때 외숙, 육적과 함께 나란히 이름이 있었다. 육적이 외삼촌이구나. 육손, 장돈, 복정 등은 모두 그만 못했다. 주나 군의 위대한 현인이나 사방 인사들은 고소와 왕래하며 서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의론을 말하고 떠났고 어떤 사람은 두터운 정을 맺고 헤어졌으므로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으며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 손권은 손책에 따를 그에게 시집보냈다. 27살에 집안을 일으키고 예장태수가 되었다. 그는 수레에서 내려 전 현인 서유자의 묘에 제사 지냈고 그 후예들을 우대하였으며 음란한 제사나 예의가 아닌 제사는 금했다. 제사를 음란하게 지내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지위가 낮은 관리 중에 자질이 뛰어난 이가 있으면 학문을 하도록 시켰고 그중 성적이 좋은 자를 뽑아 중요한 직책에 배속하였다. 선행을 들어 가르쳤으므로 풍속의 교화가 널리 시행되었다. 당초 전당의 정서는 전당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지명. 전당이 여기에요. 전당. 여기가 회계고요. 여기가 오현입니다. 예, 정서는 사람 이름이겠죠. 정서는 병졸 출신이고 양선의 장병은 서민 태생이며 오정의 오찬과 운양의 을레는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났는데 고소는 이들을 모두 발탁해 친하게 지냈으며 그들을 위해 영예를 세워주었다. 장병이 중대한 상사를 당했을 때 부모상이랍니다. 직접 상복을 입고 뱃띠를 메었다. 고소가 예장군으로 가려고 가까운 길로 출발하는데 마침 장병에게 질병이 있어 전송하러 나오지 못했다. 그때 전송하는 자가 수백 명이었지만 고소는 빈객들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장중절은 질병이 있어서 와서 이별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음이 유감스러워 잠시 돌아가 그와 이별할 테니 여러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아래의 현사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곳곳마다 은혜를 편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정서의 관직은 전군 중랑까지 이르렀고 장병은 운양태수가 되었으며 을레는 영릉태수가 되었고 오차는 태자 소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고소에게 인물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고소는 관직을 마친 지 5년 만에 죽었고 아들로는 고담과 고승이 있었다. 고담은 자가 자목으로 약관의 제갈각 등과 태자의 내 친구가 되었으며 중서자에서 보정도의로 전임되었다. 저고 연간에는 제갈각을 대행해 좌절도가 되었다. 고담은 늘 문서를 살펴볼 때마다 일찍이 주판을 사용해 계산한 적이 없었고 단지 손가락을 굽혀 마음속으로 헤아려 의심이 가거나 잘못된 점을 모두 찾아냈다. 수하의 관리들은 이 일로 인해 그에게 복종했다. 그에게 봉고도의가 더해졌다. 설종이 선조 상서로 임명되자 고담에게 완강히 사행하며 말했다. 고담 대고는 대구가 내가 사는 곳인데 대구는 좀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지. 자, 고담은 생각이 치밀하고 행동이 주도문밀하며 도의에 관통하며 미묘한 감정에 밝으면서 재능이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으며 덕행은 여러 사람의 소망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리석은 신이 뛰어넘어 앞설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뒤에 결국 고담이 설종을 대행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고홍이 죽은 지 몇 달 뒤에 고담은 태상으로 임명되었고 고홍을 대행해 평상서사가 되었다. 이 무렵 노왕 손패가 성대한 총을 받았고 태자 손화와 나란히 대우받았다. 고담이 상수를 올려 말했다. 신이 듣기로는 나라가 있고 집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적출과 서출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존비의 예절을 구분해 상하의 차이를 두고 계급 사이의 차이를 멀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태자하고 태자가 아닌 왕자를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면 고륙 사이에 은정이 생겨나게 되고 분별 없는 기도와 희망이 끊어질 것입니다. 옛날 가의가 이거 한나라 때 유생입니다. 치안의 방책을 말하고 제후의 형세를 평론했는데 제후의 권세가 무거우면 비록 친근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절개를 거스르는 폐단이 있고 권세가 가벼우면 비록 소원하게 하더라도 자신을 보존하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남왕은
유한이죠. 한나라 문제의 친동생으로 끝까지 본국을 누리지 못하고 무거운 권세를 잃은 것입니다. 오예가 소원한 신하로 장사왕 자기를 후세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권세가 가벼운 것에서 얻은 것입니다. 오예는 그 한나라 초기의 장사왕입니다.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옛날 한나라 문제가 신부인을 황후와 같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 때 원왕이 신부인의 자리를 뒤로 물렸습니다. 문제는 얼굴 가득 개빡쳤지만 원왕은 그에게 상하이 예를 말하고 사람돼지의 교훈을 진술했습니다. 요 사람돼지 교훈은 뭐냐면은 그 여태우가 그 왕부인인가 그 유방의 다른 와이프한테 했던 짓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 좀 자세한 얘기는 그 사람이 할 짓거리가 아니거든요. 아우, 생각하니 머리 아프네. 요 자세한 얘기는 인간돼지 사건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인간돼지 사건, 달마시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방송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세요. 요 사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계에 이제 여태우 본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 돼지의 교훈을 진술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가 신부인을 황후하고, 그러니까 황후하고 같은 자리에 올려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사건 터질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문제는 기뻐했고 부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신이 말하는 것은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태자를 안정시키고 노왕을 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노왕이 손패죠. 자, 이로부터 손패와 고담 사이에 틈이 생겼고 당시 맏공주의 사위인 왕위장군 전종의 아들 전기가 손패의 빈객이 되었다. 요 맏공주라는 게 아마 손노반 이야기하는 거겠죠. 전공주 손노반. 전기는 평소 편협하고 간사했으므로 고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고담의 동생 고승은 장휴와 함께 북쪽으로 수춘을 정벌하러 갔다. 요거 아마 작피전투 이야기겠죠. 작피전투. 아마도 여기 작피거든요. 얘 수춘입니다. 전종은 그때 대도덕이 되어 위나라 장수 앙른과 작피입니다. 작피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전세가 불리하였고 위나라 병사들은 승기를 타고 오영장 진황의 군대를 괴멸시켰다. 장유와 고승은 맹렬히 싸운 끝에 마침내 위나라 군대 공격을 막아냈다. 그때 전기의 아들 전서와 전단도 한꺼번에 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적군이 이미 멈춘 틈을 이용해 곧 진격하니 왕릉의 군대는 물러났다. 당시 공을 논하여 포상을 하면서 적의 공격을 그만두게 한 공로는 크고 적을 물러나게 한 공로는 작다고 평가해 장유와 고승은 나란히 자포장군으로 삼고 전서와 전단은 장수들 중에서 지위가 낮은 편장군과 비장군으로 삼았다. 전기 부자는 원망이 더욱 커져서 함께 고담을 해치려는 계책을 세웠다. 고담은 죄를 지어 교주로 귀양 갔는데 조용히 살면서도 발분해 신서 20편을 지었다. 그중 진안편은, 진안이라는 게 알지자에 대가 이제 어려울 난자입니다. 진안편은 대체로 자기 처지를 슬퍼한 것이다. 유배된 지 2년 만에 42살로 교지에서 죽었다. 자, 고승은 자직입니다. 자직. 가화연간에 외숙 육모와 함께 예절을 갖추어 초빙되었다. 손권은 승상 고홍에게 내린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손자 자직은 아름다운 명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와 서로 만나보니 들은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고승을 기도위로 임명하고 우림병을 지휘하겠다. 뒤에 오군 서부 도위가 되어 제갈각 등과 함께 산호를 평정하고 따로 정예병사 8,000명을 얻어 장강으로 돌아와 군대를 주둔시켰다. 장강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롱리버 그게 아닙니다. 다른 지명인 것 같아요. 자, 소위중랑장으로 임명되었고 중앙으로 들어가 시중이 되었다. 고승은 작피 싸움 이후 분의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지방으로 나와 경하독을 겸했다. 몇 년 뒤 고담 장휴 등과 함께 교주로 쫓겨났다가 37살에 죽었다. 네, 고흥은 유능했지만 고흥의 후사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야, 뭐 얘기할 때마다 이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큰 사건이었나 보구나. 자, 이번엔 제갈근입니다. 제갈근. 자, 제갈량의 형이죠.
제갈근은 자가 자유이고 낭약은 양도현 사람이다. 제갈자유 그럼 제갈근입니다. 그래서 낭야가 여기입니다. 여기. 양도는 여기네요. 자, 한나라 말에 난리를 피해 강동으로 이주했다. 네, 강동으로 왔답니다. 마침 손책이 죽고 손권의 매형인 고가사람 홍자가 제갈근을 만나보고 매우 기이한 인물로 여겨 손권에게 추천했다. 제갈근은 노숙 등과 함께 빈객 대접을 받았고 나중에 손권의 장사가 되었다가 중사마로 전임되었다. 거단 20년입니다. 215년입니다. 손권은 제갈근을 사자로 삼아 촉으로 보내 유비와 우호관계를 맺도록 했다. 그는 동생 제갈량과 함께 공적인 일로 만날 뿐 공적인 일이 끝나면 사사로이 만난 일이 없었다. 제갈근은 손권과 이야기를 하며 풍간할 때, 풍간이라는 게 아마 가난하다 그런 말인가 보죠. 자, 일찍이 강하고 직선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풍채를 미미하게 나타내고 뜻을 조잡하게 말하였으며 손권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버리고 다른 화제로 돌아가서 서서히 다른 일에 기탁하며 실마리를 만들고 같은 종류의 사물을 빌려 손권의 일을 구했다. 그래서 손권의 마음이 이따금 풀리고 했다. 속 좁은 손권. 풍간이라는 게 아마 풍자해서 가난할 때 그런 말인가봐요. 지금 맥락을 보니까. 자, 오곤태수 주치는 손권을 효렴으로 천거한 적이 있는 장수이다. 손권은 일찍이 이 때문에 주치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왜죠? 왜 원망한다는 거지? 평소에 존경을 다하며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웠으므로 성난 마음을 풀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제갈근은 그 까닭을 살펴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드러내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손권의 견해 근거에 주치를 신문하기를 구하여 손권의 면전에서 편지를 써서 사물의 이치를 폭넓게 의논하고 이 기회에 자기 생각으로 손권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추측하는 편지를 써 손권에게 받았다. 손권은 기뻐하며 웃으며 말했다. 내 마음이 풀렸습니다. 안씨의 덕망은, 안씨라는 건 안년을 의미합니다. 안의 덕망은 사람을 더욱 친하게 하지만 어찌 이 일을 또 말하겠습니까? 자, 손권이 또, 그러니까 제갈근이 안연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회보다 낫습니다. 손권이 또 교위 은모를 꾸짖고 예측할 수 없는 죄를 내리고자 했다. 신하들이 대부분 은모를 위해 말하므로 손권의 개빡침은 더 심해졌다. 신하들과 손권의 논쟁이 거듭되었으나 오직 제갈근은 묵묵히 있었다. 손권이 말했다. 자유는 어찌 혼자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갈근은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저는 음모 등과 우리 주가 기울어 엎어지고 살아있는 사물이 모두 사라지는 사태를 만나 조상의 묘를 버리고 노약자를 부축해 풀더미를 해치고 길을 내어 성인의 교화로 돌아왔던 것이며 떠도는 천한 신분인데도 살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들을 감독하고 이끌어 만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없었으며 은모가 은혜를 등지고 스스로 죄악에 빠지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잘못의 용서를 빌 겨를도 없어서 진실로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손권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말했다. 특별히 그들을 보아 은모를 사면해주겠다. 아마 은모라는 사람이 그 서주에서 같이 온 사람인가 보죠. 오나라로. 자, 뒤에 제갈근은 관우를 토벌하는데 참가해 선성후로 봉해지고 수남장군 신분으로 여몽을 대행해 남군 대수를 겸했으며 공안에 머물렀다. 아, 제갈근이 남군에 머물렀답니다. 남군이 여기입니다. 공안이 여기고요. 자, 유비가 동쪽으로 오를 치려고 하자 요거는 그겁니다. 그 이등대전이요. 자, 오왕은 화해를 요청했다. 제갈근이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문득 들으니 군대 깃발과 북이 백제성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오왕이 이주로 쳐들어와 취해서 관우를 위해하여 오왕이 이제 그 형주로 쳐들어와서 취해서 관우를 위해해 죽여서 원망이 있고 화가 크므로 화해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걱정하기도 했다는데 이는 작은 것에 마음을 쓰고 커다란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백제가 여기입니다.
자, 폐하를 위해 이것의 가벼움과 무거움 및 크고 작음을 논해보겠습니다. 폐하께서 위세를 누르고 분노를 사귀고 잠시 제 말을 살핀다면 결정할 수 있어 다시 제후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하께서는 관우와 친근한 정도가 선제와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주의 크기는 천하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보복해야 하지만 누가 먼저 뛰고 뒤어야겠습니까? 만일 이치를 헤아린다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제갈근이 따로 신이 많은 사람을 보내 유비와 소토식을 통했다고 말했다. 요거는 내통했다는 얘기죠. 자, 손권이 말했다. 나는 자유와 생사를 바꾸지 않는 맹세를 했다. 자유가 나를 등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등지지 않는 것과 같다. 자, 황무원년입니다. 222년 좌장군으로 승진하고 공안 독이 되었으며 가자를 받고 왈릉후로 봉해졌다. 우번이 고지식하고 솔직해 쫓겨났을 때 제갈근만이 그를 위해 여러 차례 말을 했다. 자, 우번은 친하게 지내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제갈자유는 도누하고 인자하며 하늘의 법칙을 본받아 만물을 살리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맑게 논의해 명분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행동이 쌓여 죄가 깊고 꺼리며 원망하는 것이 많고도 깊으니 비록 기로의 구원이 있을지라도 기로는 옛날 사람 이름입니다. 진나라 큰 진나라의 대부입니다. 자, 나라에게는 양설 비록 기로의 구원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양설 같은 덕행이 없기에 양설도 사람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나라의 대부랍니다. 사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갈근의 사람됨은 당당한 용모에 생각이 깊으므로 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존경은 넓고도 고하였다. 손권도 그를 중시했으며 중대한 일은 몸소 그를 찾아가 자문했다. 또 따로 제갈근에게 편지를 보내 자문하기도 했다. 최근 100원의 표를 받았는데 100원이라는 것은 6손입니다. 조비가 죽어 고통스러운 혼란 속에 있는 백성은 마땅히 우리의 깃발을 멀리서 바라보고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특건대 모두 충성스럽고 어진 자를 뽑아 쓰고 형벌을 느슨하게 해서 은혜를 베풀고 부세와 부역을 줄여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하니 위나라에 대한 걱정은 조조 때보다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조가 시행한 것은 오로지 죽이고 토벌함에 조금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고륙지친 사회를 이간시킨 것이니 혹독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조조가 장수를 거느리는 일에 이르러서는 예로부터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조비는 조조에 비해 만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조회가 조비만 못한 것은 조비가 조조만 못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은혜를 힘쓰고 충성하는 까닭은 반드시 그 아버지가 막 죽자 스스로 자신의 쇠미함을 깨닫고 공공하고 고통을 받는 백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두려워 힘껏 자신을 굽혀 민심을 구해 스스로 안주하려고 한 것일 뿐인데 어찌 흥성의 연속이겠습니까? 듣건대 진장군과 진군입니다. 조자단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임용했다고 하는데 조자단은 조진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문인이나 서생이고 어떤 이는 황실이나 외척인데 어찌 위대한 재능을 가진 자나 용맹한 장수를 이끌어 천하를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군과 조진은 일을 잘했습니다. 자, 무릇 위엄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그 일은 어그러지고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옛날 장의와 진녀는 여러분 아시죠? 그 사기 열전의 사기 중에 장의 진녀 열전을 보세요. 장의 진녀는 화목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권세를 잡게 되자 서로 상처를 입혔는데 원래 서로 친했는데 서로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서로 죽이려고 했다.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환신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결국 마지막 승자는 장의. 자, 이는 만물의 이치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장문은 모르겠다. 지난날 선을 지킬 수 있던 까닭은 조조가 그들의 머리를 눌러 조조의 위험을 두려웠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감히 나쁜 일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비가 되어버리었을 때 그 나이가 이미 많으며 조조의 뒤를 이어 은정을 더했으므로 은덕을 느끼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조에는 어리고 약하여 사람을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이용해 잔꾀를 써서 행동하고 서로 당을 만들어 각각 의지하는 세력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날 간사함과 참언이 함께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서로 해치고 적대하여 싫어하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되면 아래에 있는 자들도 이익을 다투게 될 것이고 나이 어린 군주는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조에는 잘 제어했죠. 자, 그들이 실패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안 날은 지금부터 옛날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다섯 명이 법령과 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갈라져 상처를 입혀 서로 밟고 쉽지 않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자는 마땅히 약자를 능멸하고 약자는 반드시 구원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혼란스러워지고 멸망하는 이치입니다. 자유, 제갈근, 그대는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백어는 욕소는 언제나 시비를 헤아리는 데는 뛰어났지만 아마 이 한 가지 일에서는 보는 안목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권이 틀렸죠. 육손이 맞았습니다. 손권이 황제라고 일컫게 되자 제갈근은 대장군 좌도호로 제수되었으며 예주목을 겸했다. 대장군이 됐군요. 여일이 주살되었을 때 손권은 또 조서를 내려 제갈근 등과 이를 상의하도록 했다. 이 일은 5주 전에 있다. 제갈근은 곧 상황에 대해 근거에 대답했는데 그의 말은 공손하고 이유가 명확했다. 제갈근의 아들 제갈각은 당대 명성이 대단했으며 손권도 그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제갈근은 늘 그를 싫어하며 가문을 보존하지 못할 자식이라고 말하고 이 때문에 걱정했다. 자, 저고 4년입니다. 241년 제갈근은 68살에 죽었다. 그는 기름칠을 하지 않은 관에 평상시 옷으로 염하고 모든 일은 검소한 원칙에 따르라고 요한했다. 제갈각은 이미 자기 노력으로 제후에 봉해졌기 때문에 동생 제갈융이 자기를 잊고 병사 업무를 취해 공안에 주둔했다. 딸린 관리와 병사들은 그에게 순종했다. 제갈융은 나중에 제갈근을 이어서 공안에 주둔했는데 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손준이죠. 손준이 그 제갈각을 죽였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몰려서 죽었죠. 자, 딸린 관리와 병사들은 그에게 순종했다. 변방에 일이 없었으므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사냥을 하며 군사훈련하고 봄과 여름이 되면 빈객을 초청하며 성대한 연회를 열어 휴가 중인 관리나 병사 가운데 어떤 이는 천리를 멀다 않고 오는 자도 있었다. 그는 연회 때마다 빈객들을 찾아다니며 각각에게 그 진행을 말하도록 하고 나서 곧 탑을 합쳐, 탑이라는 거는 앉도록 하는 의자 같은 겁니다. 긴 의자. 탑을 합쳐 자리를 가까이 하고 적수를 헤아려 선택했다. 어떤 이는 쌍욕과 바둑에 참가하고 어떤 이는 저포놀이를 좋아하고 토나 공탄을 한 자도 있었는데 각각 나누어 경기를 하겠다. 이때 마시는 과일을 계속 내며 청주라는 맑은 술료, 청주는 천천히 마시도록 했다. 제갈융은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하면서도 종을 피곤해하지 않았다. 제갈융의 아버지와 형은 칠박해 비록 군대에 있어도 몸에 문이 있는 장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갈융은 담이 담비인가요? 자수로 문이 놓은 옷을 입으면서 혼자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을 했다. 담비가 아닌가 보다. 손권이 죽은 뒤 분의장군을 옮겼다. 뒤에 제갈각이 회남을 정벌하러 갈 때 제갈융에게 가절을 주어 군대를 이끌고 면수로 들어가 사방에 적군을 치게 했다. 제갈각의 원정에도 다른 방향에서 종군했던 모양이고 면수가 아마 이거겠죠? 요게 아마 면수 같은데 아마도 아무튼 이제 북쪽으로 이제 그 군사행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갈각이 주살되자 문안독 시관을 장군 시적 손일 전희 등이 있는 곳으로 보내 제갈융을 체포할 준비를 하도록 했다. 제갈융은 갑자기 병사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고 불안해 머뭇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군대가 성을 에워싸자 약을 먹고 죽었다. 그의 세 아들은 모두 주살되었다. 제갈각 이야기는요 나중에 따로 열전이 있습니다. 그 제갈각이 있는 열전이 재밌는데 그게 오지의 마지막 열전이었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열전이군요. 제갈 등 이손 복양전입니다. 제갈각, 등윤, 손준, 손침, 복양흥, 복양홍이구나. 요 사람인데 요게 일종의 역적들을 모아놓은 열전입니다. 아무튼 제갈각은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있고 이번엔 보즐입니다. 보즐은 자산이고 임회군 회음현 사람이다. 이 사람도 대충 서주 청주 쪽 사람 같은데 찾아볼까요?
어딘지 모르겠네. 여가 임해군인가? 여가 임해군이라고? 알텐데. 회음이라는 곳이 그래 광릉 쪽 여기잖아.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여기 같은데. 자, 세상이 혼란스러움으로 맞네요. 여기 맞네. 회원 맞네요. 나는 피해서 강동으로 갔다.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건 요건 아마 서주대학사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걸 수도 있고 정확히 이제 나와 있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광릉의 위정과 나이가 같고 서로 친하였으므로 함께 오이를 심어 작업했으며 낮에는 육체노동에 힘쓰고 밤에는 경전을 외웠다. 자, 회계 초정강은 군의 호족인데 그 문객들도 무례했다. 보줄과 의정은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침범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함께 명함을 지니고 오이를 가지고 초정강에게 진상하려 했다. 초정강이 마침 잠을 자고 있어 오래 기다려야 했다. 위정이 돌아가려 하자 보줄이 그를 말리며 말했다. 본래 우리가 여기 온 까닭은 그가 강성함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가서 고상함을 나타내려 한다면 원수만 맺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서야 초정강이 창문을 열고 이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은 휘장 안의 책상에 기대앉아 있으면서 땅에 자리를 두도록 하여 보즐과 위정을 창문 밖에 앉게 했다. 위정은 더욱 치욕을 느꼈지만 보즐의 말투와 낯빛은 자연스러웠다. 초정강은 식사를 준비해 자신은 커다란 상을 펴서 그 위에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보즐과 위정에게는 작은 소반에 밥을 주었는데 오직 토끼밥뿐이었다. 푸성기뿐이었다. 위정은 먹을 수 없었지만 보즐은 남김없이 배불리 먹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왔다. 아이 쪼잔한 새끼. 자, 위정은 보즐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보즐이 말했다. 우리는 가난하고 미천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가난하고 미천함으로 우리를 대우했으니 진실로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합니까? 손권이 토르장군이 되었을 때 보즐을 불러 조기로 삼고 해염현의 장군을 제수했으며 다시 불러 거기장군 동조연으로 삼았다. 위정 얘기는 없네요. 자, 건한 15년입니다. 밖으로 나와 파양태수를 겸했다. 파양태수, 파양 여기죠. 네, 파양태수. 그의 중에 교주자사 및 임무중랑장으로 전임되었으며 무장하고 활을 지닌 관리 1000명을 인솔해 곧장 남쪽으로 갔다. 요 보즐이 교주자사로 왔다는 거는 그 어디입니까? 사섭 열전에도 나와있죠, 그죠? 근데 사섭전에 보면 나와있듯이 실질적인 통치자는 그 보즐이 아니었습니다. 보즐이 아니고 사섭이었고 보즐은 아마 그냥 그걸 감독하거나 아니면 뭐 형식상 주둔하는 형태로 아마 갔던 거겠죠. 자, 이듬해 사지절 및 정남 중랑장의 관직을 더 받았다. 요표가 배치한 창호 태수 5건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만 보즐에게 복종했다. 보즐은 자신을 낮추어 5거를 회유하고 서로 만나자고 요청한 다음 기회를 보아 목을 베어 사람들에게 보였다. 5거가 왔다는 이야기는 역시 또 사섬열전에 있죠. 자, 일이 있은 뒤부터 보즐의 명성이 크게 떨쳐졌다. 사섭 형제도 서로 이끌어 보즐의 명령을 들었고 남방 지역이 복종한 것도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익주의 부호 옹계 등은 촉에서 임명한 태수 정앙을 죽이고 사섭에게 통보해 오나라로 귀순하기를 구했다. 그래서 보즐은 명령을 받들어 사자를 보내 성은을 나타내고 어루만지도록 했다. 이로 말미암아 보즐은 평용장군의 관직을 더하고 광신후로 봉해졌다. 옹계의 반란이 이제 사섭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와 있었죠, 그죠? 사섭전에 있었고 그 보즐하고도 관련이 있는 모양이네. 대충 이제 요 지역에 반란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연강 원년입니다. 220년 손권이 여대를 보내 보즐을 대행하게 하고 보즐에게는 교주의 의로운 병사 1만 명을 인솔해 장사로 나오도록 했다. 자, 보즐은 여대가 여기로 오고 보즐은 여기 장사로 왔답니다. 마침 유비가 동쪽으로 내려왔고 요거가 그거죠. 그 이릉전투죠, 그죠? 무릉의 이민족이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손권은 보즐에게 익양으로 진군하라고 했다.
자, 익양이 여기입니다. 장사가 여기고 익양이 여기고 그리고 무릉이 여기입니다. 무릉의 민족의 이야기는 유비가 오면서 그 무릉의 이제 사마가 같은 사람들을 그 같이 선동해서 같이 이제 그 오너를 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자, 유비가 참패한 뒤에도 영릉과 계양 각군에서는 여전히 서로 겁먹고 동요되어 있었으며 곳곳마다 무력을 의지하고 있었다. 보줄이 두루 돌며 토벌하고 모두 평정했다. 예, 무릉과 영릉, 영릉과 계양이구나. 영릉 계양은 여기 남쪽입니다. 여기가 영릉이고요. 여기가 계양입니다. 남영도 있었네요. 자, 황무 2년입니다. 우장군 좌후군으로 승진했고 임상후로 바꾸어 봉해졌다. 황무 5년입니다. 가자를 받고 국으로 옮겨 주둔했다. 송권은 황제라 일컫자 보주를 표기장군으로 임명하고 기주목을 겸하게 했다. 이에 그는 서릉으로 와서 도독이 되어 육손을 대행해 두 나라의 접경지대를 진무했다. 서릉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 이릉입니다. 이릉이 바로 서릉입니다. 촉하고 이제 그거죠. 그 접경지대죠, 그죠? 자, 오래지 않아 기주가 촉의 세력 아래 있게 되어 기주목 직책은 해임되었다. 여기서 기주라는 게 뭘 의미하지? 여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기주라고 나와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때 손권의 태자 손등은 무창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아끼고 선행을 좋아했다. 무창이 여기죠. 자, 보질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무릇 현인이나 군자가 위대한 교화를 일으키고 흥성시키는 까닭은 당시에 중대한 사물을 보좌에 처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성이 아둔하고 이치에 통하지 않아 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확실히 구구하게 밝은 덕에 마음을 다해 군자에게 돌아가려고 해도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사인들에 이르러서는 먼저와 나중에 마땅함이 오히려 실제와 너무 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요 노노입니다. 노노. 그를 아끼면서 소그럽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에게 충성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어찌 군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보줄은 당시 형주 경내에서 임무를 맡고 있던 제갈근, 육손, 주현, 정보, 반준, 배현, 하오승, 위정, 이숙, 주조, 석간 등을 위정도 이때 왔었구나. 11명을 나열하고 그들의 행장을 분석했으며 상소를 올린 기회에 손등에게 권면해 말했다. 제가 듣기로 군주는 사소한 일을 몸소 하지 않고 백관이나 담당 관리들이 각각 그 직책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는 9현인을 임용하여 순임금이요, 자신은 마음을 쓴 바 없이 오로지 5현의 금슬을 타고 남풍의 실을 읊히며 당묘로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천하가 다스렸습니다. 제나라의 황궁은 관중을 임용하고서 머리를 풀고 수레를 타고 논이었지만 제나라는 다스려졌고 또 천하를 바로잡아 제후들을 규합했습니다. 근래 한나라 고조는 새 호걸, 소하, 환신, 장량을 취해 제왕의 대업을 일으켰고 서초에서는 영웅과 호글들을 잃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남왕의 음모를 잠재웠고 그 밤 이야기는 그 급정열전이라고 해서 사기에 있습니다. 자, 질도가 변방을 지키고 있었기에 흉노가 자취를 숨겼던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급정열전 있었나? 질도도 사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현인이 있는 곳은 만리 밖에서도 적을 맞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라의 흥망이 이들로 말미암았습니다. 지금 마침 왕의 교화는 한수 북쪽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고 하수와 낙수 유역에는 오히려 참의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있으니 실제로 영웅을 불러 모으고 중거를 선발해 현인을 임용해야 할 때입니다. 영명한 태자께서는 이 일을 많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면 천하는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중에 중서 여일이 전교의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보줄이 탄핵한 자가 많았다. 보줄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신이 듣기로 여러 전교가 미미한 잘못을 전문적으로 찾아내고, 요거 여일입니다. 여일. 털을 불어 흠을 찾고 안건을 확대하여 무고함을 깊게 하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여 위력으로 복을 삼으려 하여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큰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백성들이 드넓은 천지 사이에 몸을 두게 한다면 어느 누가 전율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옥의 관리는 오직 현명한 자라야만 임명되었습니다. 예, 옥리 그러니까 교도청이요. 자, 그러므로 고요는 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여후가 벌금 제도를 정하였으며 장석지나 우정국이 정의가 되어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으니 사실 나라의 태평스러운 운세는 이로부터 흥기한 것입니다. 장석지는요, 한나라 초기에 벼슬았습니다. 재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요거는 사기의 이제 장석지 풍당입니다. 풍당 열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찮은 신하들은 행동이 옛날과 다르고 재판과 뇌물로 이루어지며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업무는 천자에게 돌려 나라에 대한 원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무릇 탄성을 지르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왕도가 이지러지고 원망이 깊어질 것입니다.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며 밝은 사람이 형법을 주관하는 것은 경전에서 찬미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재판 판결은 도성안의 안건이면 마땅히 고흥에게 자문하시고 무창에서는 육손과 반준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뜻을 전일하게 하여 실제 상황을 얻는 데 힘쓰십시오. 제가 신명에게 아부하는 것이면 죄를 받은들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자, 또 말했다. 천자는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기 때문에 궁실의 백관들은 늘 하늘의 각 별자리를 본받아 움직입니다. 만일 정책과 법령을 시행하여 시절을 공순하게 따르면 관직에서 바른 인물을 얻는다면 음양은 조화롭고 일곱 천체는 정상궤도를 따를 것입니다. 일곱 천체라는 것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 두 개는 뭘까요? 북극성 그런 건가? 자, 오늘날 관료들에게는 결점이 많아 태양하고 달이겠다. 태양하고 달. 네. 자, 오늘날 관료들에게는 결점이 많아 비록 대신이 있을지라도 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도 천지에 어찌 변고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해를 이어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이는 양기가 매우 성한 반응입니다. 또 가화 6년 5월 14일, 저고 2년 정월 1일과 27일에는 땅이 모두 진동했습니다. 땅은 음의 종류에 속하며 신하를 상징합니다. 음기가 성함으로 진동한 것이고 이는 신하가 정권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늘과 땅의 이변이 나타나는 까닭은 군주를 깨우치려고 경고하는 것이니 그 의미를 깊이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했다. 싫다. 승상 고흥과 상대장군 육손과 태상 반주는 걱정이 깊고 책임이 중대하며 마음은 충성을 다하는 데 있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전전긍긍하며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편안하지 못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영원한 계획을 세우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장과 팔다리라고 할 만한 나라의 신하입니다. 마땅히 각각에게 임무를 맡겨 다른 관원들이 그들의 맡은 일을 감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일의 성과를 요구하며 그 일의 득실과 우열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 세 신하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그만둘 것이니 어찌 감히 독자적인 세력으로 위협하여 하늘을 저버리겠습니까? 상을 내걸어 선행을 드러내고 형벌을 정하여 간사한 사람을 위협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임용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려 법률 제도를 밝히고 그들에게 알도록 한다면 무슨 공적인들 이루지 못하고 무슨 일인들 할 수 없으며 무슨 소리인들 들을 수 없고 무슨 현상인들 볼 수 없겠습니까? 만일 오늘 백리의 군수가 모두 각기 그 사람을 얻어 함께 서로 협력하여 일을 다스린다면 이와 같다면 모든 정사가 어찌 흥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여러 현에는 모두 예비 관리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가 많으면 백성을 번거롭게 하여 사회의 기풍이 파괴됩니다. 오직 소인만이 군주의 명령을 받들 기회가 있으므로 공사를 힘껏 받들지 않고 세력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공권력이 너무 커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일이 너무 깽빠친다. 자, 그들은 눈과 귀를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해롭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리들은 모조리 파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권은 크게 깨닫고 여의를 주살했다. 보질은 앞뒤로 신분이 낮으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를 추천하고 무고하게 환난받은 자를 구하기 위해 수십 번은 글을 올렸다. 송권은 비록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그의 건의를 듣고 취했으며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 자, 저고 9년입니다. 보즐은 육촌을 대행해 승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문화생을 가르치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옷 입는 것이나 거처하는 것은 유생과 같이 했다. 그러나 그 집안 처첩들의 복식은 매우 사치스러웠고 화려했으므로 이 때문에 잠옷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서렁에 있은 지 20년이 되자 계속 서렁에 있었구나. 자, 부근에 있는 적들은 그의 위세와 신의를 존경했다. 그의 성품은 관대하고 넓어서 인심을 얻었으며 기뻐하거나 노여하는 기색이 목소리나 얼굴빛에 나타나지 않으며 안팎으로는 숙연했다. 자, 적고 10년입니다. 보즐이 죽자 아들 보협이 후사가 되어 그가 다스리는 곳을 통솔했으며 무군장군을 더했다. 보협이 죽자 보기가 후자기를 이었다. 보협의 동생 보천은 업을 이어 서릉독이 되고 소모장군을 더했으며 서정후에 봉해졌다. 아, 보씨가 계속 서렁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나중에 촉나라가 망할 때 일로 들어가서 이제 영안을 포위했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자, 봉황 원년입니다. 272년 보천을 불러 요장독으로 삼았다. 보천은 대대로 서령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자 스스로 직무를 버리려고 생각하면서도 참언의 화가 있을까봐 두려웠다. 이 때문에 성을 바치고 진나라에 투항했다. 뭐야 이거. 자, 보기와 동생 보선을 낙양으로 보내 인질로 삼게 했다. 진나라에서는 보천을 도독, 서릉, 제군사, 위장군, 의동삼사를 삼고 시중권직을 더했으며 가절을 주고 교주목을 겸하게 하고 의도공으로 봉했다. 보기를 감강릉 제군사, 좌장군으로 삼고 산기상시직을 더하여 여름태수를 겸하게 했으며 강릉후로 바꿔 봉했다. 보선을 급사중 선의장군으로 삼고 도양으로 봉했다. 거기장군 양후와 형주자사 양조에게 명해서 가서 보천을 구하도록 했다. 결국에는 보씨들이 여기 서릉에 추둔하다가 참언당할까봐 두려워서 진나라에 투항하고 말았네요. 자, 손호가 육항에게 서쪽으로 가게 하니 양호 등은 물러났다. 육항은 성을 함락시키고 보천 등의 목을 베었다. 보씨는 전멸하고 오직 보선만이 후사가 되었다. 영천의 주소는 책을 지어 보즐과 엄준 등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책 길다. 자, 예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대부가 명성을 떨어뜨리고 몸을 잃으며 집안을 기울게 하고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대체적인 귀결을 요약하고 흔히 보이는 근심을 총결해보면 네 가지뿐이다.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명리를 다투는 것이 두 번째고, 당파를 중시하는 것이 세 번째고, 빨리 하려고 힘쓰는 것이 네 번째다.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명리를 다투면 친구를 파괴하고, 당파를 중시하면 군주를 가리게 되며, 빨리 하려고 힘쓰면 덕을 잃게 된다. 네 가지가 제거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 당대 군자 중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도 있는데 어찌 유독 옛사람에게만 한정하겠느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들을 본한다면 고예장, 고소요. 그 고홍의 이제 손자였나? 그 사람이죠. 제갈사군, 요건 제갈근입니다. 그 다음 보승상, 보즐, 엄유의, 요거는 엄준입니다. 장분위, 요거는 장승입니다. 같이 완미함을 이룬 자는 없었다. 논어에는 우리 선생님은 성실하게 학생들을 이끄는 데 뛰어나다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선행은 이루도록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악행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고 예장이 이것을 갖고 있었다. 고소요.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서 보면 온화하며 그 말을 들으면 엄격하다라고 했는데, 제갈사군이 특징을 나타냈다. 제갈근이요. 공존하면서도 편안하게 하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보승상이 이러한 풍물을 나타냈다. 보즐입니다. 학문에서 녹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으로 구차하게 이익을 얻어야 함이 없는 것은 엄위위가 장분위가 나타냈다. 이 다섯 가지는 비록 덕행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고 지위가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있지만 처세의 큰 방침에 이르러서는 네 가지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똑같은 원칙을 따른 것이다. 지난날 정선은 신분이 낮은 집안 출신이고 오차는 목동 출신이었지만 고예장은 그들의 고소죠. 그들의 뛰어난 점을 발휘시켜 육시나 전시와 같은 반열에 서게 했다. 요 이야기는 아까 고홍열전에 있었죠. 육시나 전시 같은 반열에 서게 했다는 거는
육시하고 전시가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에서 큰 호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정서하고 오찬이요. 자, 이 때문에 재능 있는 자가 깊숙한 곳에 있지 않으며 풍속이 순후해졌다. 제갈사군과 보승상과 엄위 세 군자는 예전에 평민 신분으로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고 논의하는 자들은 각각 그들에게 그 우열을 서술했다. 처음에는 엄위가 앞이고 다음이 보승상, 그 다음이 제갈사군이었는데 나중에는 다같이 영명한 군주를 섬겨 나라의 일을 경영했으며 그들 사이에 나아가고 물러난 세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앞뒤 서열은 필연적으로 처음과 상반되었다. 이것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판단이 얇은 결과이다. 세군자의 우정은 끝까지 손상되지 않았으니 어찌 옛사람의 사귐이 아닌가. 또 노횡강은 노숙입니다. 노숙은 옛날 병사 1만 명을 인솔하여 육구에 주둔하며 지켰는데 이것은 그 당시 아름다운 일이었다. 능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누가 이것을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횡강이 죽자 노숙이 죽자 엄위위가 그 후임으로 선발되었는데 자기는 장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깊고 완곡하게 사행하여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뒤에 그는 국영으로 승진하였고 강요 8명을 취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영예는 자신을 빛나게 하기에 부족했고 공록도 자신을 받들기는 부족했다. 군자 2명이 이르러서는 모두 상장주의가 되었으며 부귀함에 극에 이르렀다. 엄위위는 공명을 구하려는 욕심이 없었고 두 군자도 적절히 추천되지 않았으므로 각자 뜻하는 바를 지키며 자신의 명예를 보존했다. 군자는 긍지를 갖고 다투지 않고 무리를 짓기는 하지만 당을 만들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세 군자가 그러한 풍물을 갖추었다. 또 장승의 명성은 세 군자 다음이었다. 한쪽 수비를 맡고 장상직무를 받은 점에서는 제갈사군 보승상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란 일에 참여해 공로를 논함에서는 확실히 앞뒤가 있었으므로 자규의 영광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장본인은 이 위치에 있으면서 결심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마음에는 도의를 잃는 사욕이 없었으며 일에서는 욕망을 채우려는 뜻이 없었다. 늘 조정에 올라갈 때마다 예의를 따라 행동했으며 말의 어조가 진실하고 간절해 충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숙사는 장휴입니다. 장휴는 비록 그와 친근하며 지위가 높았지만 그의 패망을 걱정했고 채문지는 누군지 모르겠네. 비록 그와 소원하고 지위가 낮았지만 그의 현명함을 칭찬했다. 자기 딸이 태자의 배필이 되었을 때 태자에게 예를 받은 때는 마치 조문하는 것처럼 했으며 의기가 양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했다. 일의 성공과 실패,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모두 생각한 바와 같았다. 도의를 지키고 기회를 보며 옛것을 좋아한 선비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경영하고 군대를 관장하며 동분서주하며 패왕의 공을 세우는 것에서 이 5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는 일이 없었다. 이들은 순수하게 도의를 실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세상 변화에 순응하고 이름과 행동을 보존한 점에서 아득히 세상을 초월하며 진실로 본받을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적을 조잡하게나마 논하여 후세 군자들에게 보이려 한다. 요까지가 책 인용입니다. 자, 주소는 자가 공원이고 위요, 서령, 화핵과 함께 오설을 지었다. 뒤에 중서랑이 되었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다. 화핵이 표류를 이어 그를 구하려 했지만 손휴가 듣지 않아 결국 처형되고 말았다. 요 주소라는 게 아까 방금 읽은 고책 있잖아요. 고책 지은 사람이 주소입니다. 영천 사람인데 근데 왜 오나라에 와서 했을까? 자, 여기까지가 보즐 이야기입니다. 보즐 이야기고요. 자, 평화에 바른다. 장수는 손책의 유언을 받아 군주를 보좌하고 공훈을 세우고 충성하며 직언하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엄한 태도 때문에 손권에게 꺼림을 받았고 고상한 행동 때문에 소원해져 재상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또 사보에 오르지 못하고, 사보라는 거는 그 천자의 교육 고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교수님. 사보에는 오르지 못하고 조용히 집에서 만년을 보냈다. 이로 보아 손권이 손책에게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자, 고흥은 평소의 대업을 지모에 의거해 운용하였기 때문에 영예와 지위가 최상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제갈근과 보즐은 나란히 덕과 규범적인 행동으로서 그 당시 세상에서 유능한 인물로 여겨졌고
장승과 고소는 마음을 비운 인격자로서 인물을 좋아하고 숭상했다. 주소의 논의는 이러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으므로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고담은 공직에 있으면서 계책을 바쳤고 충성과 정주의 절개가 있었다. 장휴와 고승은 뜻을 닦아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서로 공격하여 남쪽 땅을 위배당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 아파 죽겠다. 자, 여기까지가 장, 고, 제갈, 보전인데 장소, 공, 제갈근, 보줄과 그 친척들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장소는 전부 다 이제 연희에서 되게 저평가된 사람들이고 연희는 거의 행적이 나오진 않죠, 그죠? 그 정사에서나 이제 확실히 그 행적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승상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제 고관으로서 그 오나라를 섬기면서 이제 한평생 이제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장소하고 고흥은 또 모르겠는데 제갈근하고 보질의 경우에는 그 후손들이 멸문지화 당했다는 점에서는 좀 상이하긴 하네요. 이질감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장소, 특히 이제 장소의 경우에는 저는 장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장소의 경우에는 강직하게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송권이 그 장소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좀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 능력을 10분 다 발휘하지 못한 모양이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송권이 이제 찍찍이가 이제 속 좁은 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고는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요 다음 이야기는 장엄, 정감, 설전입니다. 장괭, 엄준, 정병, 감택, 설종입니다. 요렇게 5명 이야기인데 길이는 오히려 이거보다 짧은 것 같네. 자,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